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임입니다. 자,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방정식과 부등식. 사실상 우리가 지금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수학이 상편, 하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상편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상편에서 우리가 앞에 6단원까지가 어떤 수나 식을 다루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수분해도 하고 그다음에 곱셈 공식을 통해 갖고 뭐 전개도 하고 나머지 정리도 구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앞에를 배웠는데 이 7단원부터 이제 방정식이 등장을 하고 또 부등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테마가 끝나고 나면은 수학 상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학 상편이 총 1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가 방정식 부등식이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부터 7단원, 8단원, 9단원, 10단원 전부 다 방정식입니다. 그 뒤에 나와서 뭐 13, 14 뭐 이런 게 이제 부등식입니다. 그 방정식, 부등식 안에는 공통적인 논리가 숨어 있고 사실상 방정식, 부등식을 처음 배우지는 않죠. 이미 중학과정에서 방정식, 부등식을 배웠었는데 고등과정 방정식, 부등식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절대값, 우리가 배웠던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 우리가 배웠던 가우스가 있는, 우리가 배웠던 차수가 2차보다 더 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배우고요. 그게 이제 보통 교과서나 시중 교재는 그냥 뭉뚱그려서 방정식이야. 그런데 이 실력정석 교재는 굉장히 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운 7단원 제목이 1, 2차 방정식이야.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3차 이상의 3, 4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꼼꼼하게 하나씩 그 방정식, 부등식의 주제별로 배우게 되니까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면은 뭐 고교과정 방정식, 부등식 문제없이 공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정식, 부등식을 다루는 교육과정상의 그 수학의 어떤 학문의 체계를 갖다 우리가 대수라고 불러요. 대수학. 그러니까 대수학을 영어로 알제브라라고 부르는데 알제브라. 수나 식을 이용해 가지고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대수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함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교 과정에서 역시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 수학 상편에 보면은 10단원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거 공부하다 보면은 방정식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함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까지 정리하면은 중학과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방정식의 새로운 어떤 관점을 여러분이 익히게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수학 상편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7단원 공부를 할 텐데 7단원은 방정식이 굉장히 개론적인, 개괄적인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설사 중학교 때 방정식 부분이 좀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중학과정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제목이 1,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면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방정식부터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숫자나 식을 써 넣는 과정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A 플러스, 근데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이게 이미. A 플러스 2, B는 2. 그죠?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등호를 기준으로 이걸 등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 있는 등식이라고 부르는데 등식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중학과정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증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정의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자, A하고 B가 같으면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하건 같은 수를 빼건 같은 수를 곱하건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건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이게 뒤에 가서 부등식과의 차이점이죠. 부등식은 마이너스를 갖다가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게 됐는데 등식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됐죠? 영어로 뭐 equal이라는 말로 얘기하죠. equal. 는, 같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특히 뭐 양변을 0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걸 주의합니다. 이게 이제 왜 하느냐? 방정식은 전부 다 등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등호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상기시키는 거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방정식을 푸는데 이 방정식은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정식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1차 방정식은 뭘 하는 거냐면 이미 중학과정에서 이런 거 다 배웠잖아, 우리. 2x는 3. 풀 수 있겠어? x는 2분의 3.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고등과정의 방정식은 똑같은 1차 방정식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크게 뭐가 다르냐? 고등 과정에 나온 방정식은 이렇게 이런 숫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 문자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ax의 제곱 플러스 2x는 1 뭐 이런 식은 a 값에 따라서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얘는 2차 방정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 문자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과정 방정식의 차이점 첫 번째가 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자 처리한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학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고교 교육과정상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부등식은 정확하게 배우게 되어 있고 내신이나 수능에서 매우 많이 출제가 되고요. 가우스 기호는 고교 과정이 아닙니다만 고교 과정에서 여러분이 많은 형태의 문제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고교 과정 아닌 게 왜 나올까? 문제마다 정의를 해놔. 가우스 X는 넘지 않은 최대 정수이다. 그러면서 점점점이 나오고 수능에는 출제가 안 되고요. 내신 과정에서 출제가 되니까 역시 같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한 방정식부터 풀어볼 거야. 잘 봐요.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ax 플러스 b, ax 이퀄 b 방정식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풀어보세요. x는 뭡니까? 이 방정식을 푼다는 것의 수학적 의미는 뭐냐면요. 요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거를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식 양변을 갖다 a로 나누게 되면은 x는 a분의 b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틀린 답이야. 이거를 중학과정은 그냥 x는 a분의 b에 풀었잖아.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a하고 b가 문자기 때문에 그 문자가 얼마인지를 모르므로 뭐인 경우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만? 그렇죠. a가 0이 아닌 경우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a가 0이 아닌 경우만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x는 a분의 b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선생님 a가 만약에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a는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게 풀면 돼요. 이때까지는 왜 이런 고민 안 했죠? 2x는 3이면은 0이 아닌 게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2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문자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 차이점 알겠어요? 관점의 차이. 그죠? 자, 그럼 이제 a가 만약에 0이 버리면 이 식은 이런 꼴인 거야. 0 곱하기 x는 b 이런 꼴인 거죠. 잘 봐요. 잘 봐요. 자, 방정식의 목적이 뭐라고? 근을 찾는 거야. 해를 찾는 거야. 근데 그 근을 찾고 해를 찾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방정식에서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x가 어떤 값을 갖던지 간에 좌변은 0으로 고정이지. 그러면 우변은 b로 고정이지. 그럼 이 식의 등호가 만족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는 거야. 왜 모르느냐? 이게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어떻게 나눠지느냐? 요 식이 다시 둘로. 만약에 b까지 0이 돼버리면 0 곱하기 x는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예.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 식은 이 등호를 만족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만족합니다. 여기는 항상 0. 여기도 항상 0. x가 어떤 값을 갖던지 간에 이 등식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a도 0, b도 0이면 x가 1이건 100이건 1000이건 10,000이건 10만이건 100만이건 1000만이건 무조건 이 식이 다 성립하는 겁니다. 모든 x값에 대해서 이미 x값에 대해 성립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 이걸 만족하는 x는, 자, x를 찾는 게 뭐잖아요? 이 만족하는 x는 수 전체. 어떤 수이건 다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한자말로 우리가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 부정은 영어로 not이 아니라 아니 불자의 정할 정자.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x를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정.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식이 a는 0이지만 b는 0이 아니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식은 좌변은 무조건 0이야. x가 어떤가 같든지 0입니다. 근데 우변은
b가 나오는데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닌 거야. 그러면 0과 0이 아닌 값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x는 없다. 이걸 우리가 한자말로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불능. 아니 불자의 능할 능자. 그래서 실제로 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간단한 방정식이 a, b의 어떤 값의 부호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요 값이 뭐 하나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엄청 많을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문자가 있는 방정식 처리하는 가장 기본이고 뭐를 정리하느냐? 항상 방정식 풀 때는 요 앞에 개수에 문자가 있는 거를 항상 유의해서 여러분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가 문자가 있는 경우는 항상 주의해야 돼. 그거를 염두해야 돼, 문제를 풀면서. 되겠습니까? 자,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이렇습니다. 자, ax equal b에서 a가 만약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로 말할 수 있습니다. a가 만약에 0이면 b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b가 0이 아니면은 해가 없고 불능. b가 0이면은 해는 수 전체 부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 1번, 2번이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있는 형태 그리고 뒤에 가서 이것들이 절대값이나 가우스 기호가 있는 형태들을 다루게 되면서 중학과정 1차 방정식에 추가적으로 문자 그리고 뭐 가우스나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면서 고등과정 1차 방정식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다음 x에 관한 방정식을 푸세요인데 ax 빼기 bx는 a제곱 빼기 b제곱이면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요? 자, a-b의 x는 요거 인수분해죠. a-b의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b를 지우고 x는 a 플러스 b라고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야. 왜냐? 이 a-b가 어떤 숫자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문제를 풉니다. 첫 번째, a-b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은 요거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아니니까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x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 하나만 딱 나오는 거야. 얘가 0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a-b가 0이 돼버리면은 이 식의 좌변은 0 곱하기 x는 근데 신기하게도 a-b가 0이면 여기도 0이 되는 거죠. 0 이런 꼴인 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 있습니까? 무수히 많이 있죠. 따라서 x는 수 전체 부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되겠습니다. p-1에 p-5에 x에 p하고 x가 섞여 있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방정식인데 이거 무슨 방정식이냐면요. x에 관한 방정식이므로 이 식은 p에 대해서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x만 중요해. x에 관한 1차식.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 식을 정리해서 이거 전개하면요. p의 제곱 플러스 4p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요거 8x 넘어가니까 플러스 8이 되면서 x가 있는 형태, x가 없는 형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 식은요. 5 플러스 8, 마이너스 5 플러스 8 하면 이 값이 플러스 3이 되니까 인수분해가 p 플러스 1에 p 플러스 3에 x 이퀄 p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왜 이게 중학과정과 다르냐? 개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의 답은요. p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p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 달라지는 거지. 세 가지 가능합니다. 자, 이 앞에 개수가 0이 되는 방법은 p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p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p가 만약에 마이너스 3도 아니면 이 앞에 개수는 0이 될 수 없잖아. 그럼 양변을 p 플러스 1에 p 플러스 3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나누게 되면은 p 플러스 3이 사라지면서 x는 p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값 딱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개수가 중요한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p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는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0 곱하기 x. 여긴 p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곱하기 x가 2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불능이 됩니다.
해가 없는 거야. P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0 곱하기 X는 여기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어떻게 됩니까? 수 전체가 답이 되고요. 이건 부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지에 답을 쓸 때는요. 불능부정이라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수 전체 또는 해가 없다. 학교 내신 시험 준비할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불능이나 부정은 이제 그냥 부르기 쉽게 쓰는 말일 뿐이고 부정이란 말은 이게 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정할 수 없는데 실수 전체 값이기 때문에 정할 수 없는 건지 1에서부터 2까지의 수 전체이기 때문에 정할 수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숫자, 수 전체라고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자 이게 이제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근데 원리가 똑같아요. 쌤이 예전에 절대값이 있는 식을 변형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푸는 방법 동일합니다. 무조건 이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뒤에 가서 배우는 함수는 다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풉니다.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 절대값을 지금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절대값 x 플러스 1의 운명은요. 자, 두 가지가 있죠. x 플러스 1로 풀어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므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양수입니다. 아니 쌤, 이거는 음수 아닙니까? 아니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래서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값이니까 뭐 마이너스 4 이런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이 값 전체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풀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x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뭐 등호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는 3x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됐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4x, 얘는 이렇게 사라지니까 0이 돼서 x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여기에 3x 플러스 2로 풀어지는 건 동일하고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이퀄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좌변이 2x가 되고요. 자, 우변은 이렇게 구하면 1 넘어가니까 이퀄 2가 돼서 x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느낌은 따라서 정답 x는 1 또는 0 또는 1 이렇게 쓰고 싶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절대값 문제를 처음 풀 때 학생들이 하게 되는 실수인데, 답은 x는 0만 가능하고 요거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현재로 절대값 풀 때 전제 조건이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이 식을 만족하는 거지. 절대값을 이렇게 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얻은 근이 x가 0이 나왔지. 그럼 이 x0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가정에 부합합니까? 부합합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거지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이 식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야. 답이 1이 나왔잖아. 근데 그 1은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가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해놓고 풀어서 이게 나왔는데 그게 이 전제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미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x는 0이 되는 겁니다. 절대값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요,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푸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 근데 그때 나온 답이 그 제한된 범위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등호는요, 여기에 아래에 들어가건 위에 들어가건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싫은 사람은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값이 더 많이 있네. 근데 이런 거예요. 절대값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0을 만든 값을 기준으로 쪼개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2죠. 요게 0이 되는 값은 x가 3입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플러스 3이라고 하면은 요때랑 요때 절대값 내부가 각각 0이 되기 때문에 범위를 요렇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문제를 푸세요. 이런 뜻입니다. 요 위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만 절대값 내부가 0이 됐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갖다가 하나,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0이 된 값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세 덩어리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어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이거 뭐 등호는 상관없어. 순서 상관없습니다. 예. 두 번째. x가 3보다 작거나 등호 여기다 붙일까요? 그냥? 3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가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에는요. 요 절대값 내부가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어떻게 풀어져야 되냐면요. 이 식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퀄 2x 플러스 2. 네,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2x, 마이너스 2x니까 넘어가면 여기가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 남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라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여기 답이 되는지를 확인한 방법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지를 보는 건데 안 되네. 따라서 이거는 근이 아닙니다. 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요 범위에서 푸는 방법은 이때는 이제 이 값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로 풀어지고요. 여전히 절대값 내부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풀어지고 여기는 2x 플러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x 사라지고 여기는 5가 남고 넘어가면 3이 되니까 x는 2분의 3이 나오고요. 요 2분의 3이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입니까? 맞네요. 따라서 x가 2분의 3이 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플러스로 풀어지니까 이 값은 x 플러스 2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 2x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기 2x니까 뿅 사라지면서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2니까 이 식은 네, 만족하는 불능인 거지, 불능. 만족하는 x가 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x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x는 모든 실수가 가능하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x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근이 없고요.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근이 2분의 3이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또 근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x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값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2분의 3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1차 방정식 끝입니다. 여러분들 필수 예제 지금 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뭐 유제 같은 거에 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몇 개가 있죠. 이것도 역시 범위를 쪽에서 풀어보시고 뒤에 이제 10단원 공부하다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우면 그래프로 푸는 해석기하적 방법을 배웁니다. 그거를 지금은 하지 않을 테니까 기대하시고 자 뒤에 2차 방정식을 간단하게 이론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필수 예제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고요. 2차 방정식 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방정식 부등식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도 높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교육 과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2차 방정식 배웠습니까? 배웠죠. 이미 중3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인수분해도 배우고요. 근해 공식도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등과정 2차 방정식은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믹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그 중학과정의 2차 방정식의 다시 한번 정리. 그러면서 한 가지 착안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단,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차수가 1차가 되면 안 되잖아. 반드시 a가 뭐가 돼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간단하게 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되면은 요걸 통해 가지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2차 방정식 쉽게 풀 수 있어요.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과정에서 처음에 2차 방정식 배울 때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는데 요 동그란 2번 내용은요. 고등과정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고 끝나면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걸 좌변을 완전 제곱식 만들고 우변 상수로 만들어서 이거는 뿔마 루트 b로 만들고 a를 넘기갖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가 똑같습니까? 근해 공식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 2번 내용에 사용될 일이 있으면 그냥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단 최고차함수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2차가 되니까. 이게 고등과정에 이게 되게 강조가 됩니다. 문자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했을 때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성립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특히나 여기에 이 1차항 계수가 짝수 2b'이라고 하면은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다시 b'의 제곱 빼기 ac로 쓸 수 있습니다. 다 따로 각각 외우시고 뒤에 가서 여기 나온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d라고 놓으면 요 d 이 d라고 하는 게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d 값에 따라서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근해 개수나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요걸 쌤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고등과정은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A, B, C가 실수인 걸 다룹니다. 2차 방정식인데 개수가 실수인 걸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물론 이제 정석교재 일부 문항은 개수가 허수인 것도 있어. 근데 일단 고등과정 기본적으로 이게 실수인 걸 다루면 이 근해 공식에서 이 A도 실수, B도 실수, B도 실수, 4AC도 다 실수이기 때문에 전부 실수인데 그랬을 때 얻게 되는 X값은 항상 실수는 아니야. 왜냐면 루트 안이 실수라고 하더라도 루트 안이 뭐가 되면 다시 말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되면 0보다 작아버리면 루트 음수 형태니까 x값은 허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단에 허수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랬을 때 요 x가 실수가 나오면 우리는 이것의 이름을 실수인 근, 실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x가 허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거를 고등과정에서 중학과정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과정에서는 요 루트 안이 음수라고 하더라도 이 x가 실근이 없을 뿐이지 근은 있습니다. 그 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학과정에서 배웠던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은 고등과정에서는요. x가 2차 방정식 풀면은 근이 세 종류가 나와. 실근, 중근, 허근.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중근도 엄밀하게 말하면 실근 안에 들어갑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풀면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중근도 실근이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해서 총 세 종류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요건 뒤에 가서 이제 선생님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중학과정에서 없었던 허근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구나. 근데 그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근해 공식 대입했을 때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허근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원래는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얼마인데 루트 안이 0이 되니까 이 뿔마가 의미가 없어지므로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허근이 나옵니다. 그리고 0보다 크다가 되면 이게 실근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2차 방정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중학과정에서 한 번씩 다뤘던 내용이니까 고등과정에서는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방정식, 부등식이 7단원부터 정석 끝까지 쫙 있습니다. 그만큼 폭넓고 많은 내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이것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중학과정의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은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고등과정에 낯설게 나온 내용들은 심도 있게 꼼꼼하게 찬찬히 공부를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